음악 잘하는 김남매가 K-팝 제대로 말아드립니다. 김간의 K-팝. 김간의 K-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제 옆엔 김간의 둘째 평론가 김윤아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이 되고 처음 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구나. 시간이 훅훅 지나갑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아유, 그러네. 예, 그동안 어떻게 저요? 잘 지내셨어요? 저 요즘에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 오늘도 왔는데. 저도. 그래요? 예, 5월에 약간 피곤의 달인가요? 우리 열일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좀 뭔가 좀 쌓여 있어가지고 쳐내느라 네. 정신이 없습니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네, 그래도 제가 또 알뜰하게 네. 챙겨 노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일 안 하셨죠? 컴퓨터에 손 안 대셨죠? 연휴예요? 예. 그럴 순 없지. 진짜 그건 제대로 신 게 아니죠. 그건 그렇죠. 근데 연휴가 사흘이나 되니까 사흘을 네. 다 뺄 수는 없고, 네, 그래도 뭐 알뜰하게 예. 챙겨 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실속 없이 바빠요. 또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 영대님께서 네.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 어린이날은 조금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또 여기서 또 칭얼칭얼대고 갔구나. 네, 그럼 어린이날에는 뭐 하셨어요? 저요? 네. 저 그래도 어린이날에는 놀았어요. 오. 그 전주국제영화제라고 1년에 한 번 네. 전주에서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네. 지인들도 좀 많이 가고 제 주위에는 좀 연중 행사처럼 네. 다들 거기 모여서 가맥 뭐 이런 거 좀 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내려가서 나 빼고 다 갔네? 그래요? 주위 네. 많이 갔어요? 저 빼고 다 가신 것 같아요. 와, 그럼 내년엔 재밌어요. 제가 한 잔 살게. 뭔가 그 축제가 주는 흥분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날들이지만 그쵸. 뭔가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처럼 서울에서 내려가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전주에 사는 분들도 그쵸, 계시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 묘한 재밌겠다. 네,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네, 매해 좀 가고 있어요. 다음에 네. 시간 되면 꼭 가서 같이 아유. 놀아요. 그럼요. 제가 맥주 사드릴게요. 물론 우디가 더 부자겠지만 아니에요, 무슨 그래도 소리예요? 장유 유서.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날도 일하신 건 일하셨나요? 일해야죠. 그날 예, 평일이고. 그쵸. 아이고 뭐 제가 일해야지. 그리고 제가 어버이가 아닌데 예. 저는 일해야죠. 근데 저희 부모님들께는 이제 네. 선물도 좀 해드리고 소박하게 예. 그럼 뭐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효녀네요. 아이고 뭐 이 정도를 효녀라고 하긴 좀 아이, 그렇지만 효녀죠. 사랑합니다. 듣고 계시려나? 항상 이 밤낮 끝나고 또 퇴근길에도 맞아요. 가끔 이제 맞아요. 제가 태우러 오시고. 엄빠 찬스 맨날 네. 제가 관연한 나이인데 아직 부모님의 신세를 좀 지고 있어서 또 그렇게 또 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이 나이에 아직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건 조금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원래 한 번 이제 헤어질 타이밍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중간에 당연히 네네네.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같이 지내자고 얘기를 하면서 네. 서로 우리가 이렇게 더 살아봤자 몇 년이나 가족으로 더 살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한 4년째 더 살고 있는데 이러다 평생 살겠어. 앞으로 5년 더? 그건 너무 많고. 네네. 네, 저 조만간 이제 독립을 정말 해야 하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건강한 상태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한가족으로 소중한 시간이죠.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가족이라서 그게 또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럼요. 물론 제 주위 독립한 친구들 보면 오랜만에 집 가면 싸우고 오면서 내 집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독립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우디도 알잖아요. 네, 근데 음. 같이 있는 거에 네. 진짜 좀 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좀 있어. 예. 복작복작
하면서 복작복작하고. 되게 싸우고 또 예. 별것도 아닌 걸로 빈정이 상하는데 같이 있어서 좋을 때가 또 있죠.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또 김간의 케이팝의 김남매 두 분도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묶어준다고? 네. 아, 또 알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예, 오랜만에 훈훈하게 예,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전한다면 아, 해야 되나? 근데 뭐 해야죠. 최근에 또 제가 영대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유튜브에도 같이 예, 음흠. 참여를 하면서 또 네. 전보다 자주 보고 있기도 한데 네. 우리 오라버니 진짜 가정 이끄느라 고생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멋있습니다. 예, 뭐 자, 앞뒤로 이제 그 어떤 압박이 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항상 좀 지쳐 있고. 아 그럼요. 근데 멋있어. 항상 그걸 해내시고. 네. 아 저는 영대님이라면 제가 네. 얼마나 그 성취감을 많이 느낄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느낄까? 느끼시지 않을까요? 하나 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오면 한번 물어보고요. 진짜 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좋은 자세이다. 아.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영대님 성취감이 없는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겨낸다 자세로 네. 한 가정을 이끌고 계신 거 너무 참 대견하고요. 예, 우리 오빠 기특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한테도 조금 더 네. 이렇게 베푸는 오라버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더 해볼게요. 영대님 들으셨죠? 예, 들어 좀. 들어줘. 들어. 예. 네. 좋습니다. 이제 평론가 김윤아 씨와 김간의 케이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첫곡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와 무료인 반디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김간의 케이팝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런 테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역주행 케이팝입니다. 역주행 케이팝. 그 역주행이라는 단어는 뭐 음. 워낙에 최근에 뭐 가요계든 아니면 뭐 영화계든 뭐 음흠. 많이들 쓰이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이 역주행이라는? 저의 느낌에는 한 15년? 한 2010년 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역주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즘 기준으로는 음원 차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음원 차트가 음반 차트보다 더 중요시 되기 시작한 뭐 그런 타이밍부터 많이 이야기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주행이라는 게 결국 정주행을 하지 못하거나 뭐 청주행을 한 것 같은 경우에도 다시 역주행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쵸. 바로 나왔을 때 반응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요계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곧 발표와 동시에 뭐 성적이나 반응이 와야 된다. 뭐 그쵸. 일주일 내로 뭔가 이제 피드백이 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제 기억에는 뭐 한 2010년 전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진짜 너무 옛날이지만 8, 90년대 이때쯤만 해도 네. 역주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앨범을 내면 막 네. 가수들이 막 반년씩 활동을 하고 아.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활동기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그냥 한 곡을 가지고 있으면 뭐 1년 내내도 방송사에서 부르면 그쵸. 그냥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음반 판매량 같은 것들도 요즘처럼 막 초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만에 뭐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도 결국에는 좀 모든 게 빨라진 어떤 세태와 맞물려서 생긴 유행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돌아와서 유나님이 준비한 역주행 케이팝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위너의 Really Really.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평론가 김윤아 씨와 김간의 케이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노래 한 곡씩 만나봐야죠. 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오셨나요? 제가 역주행 케이팝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노래 한 곡 한 곡에 사연들이 진짜 대단해요. 이게 역주행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응이 온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예. 노래들에도 사연이 있고 뭐 팀에도 사연이 있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 가지 테마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역주행.
오. 네, 이건 아마 웅장하네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또 해외까지 약간 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 테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 어떻게 보면 역주행 사례들 가운데에서 가장 좀 아티스트로서는 내심 뿌듯하게 생각할 역주행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네. 분석하는 기사들에서 다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곡들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진짜 마음이 또 찡해지는 부분인데 팀을 살린 역주행. 팀을 살린 역주행. 요것만 들어도 벌써 떠오르는 팀이 몇 팀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기대해 주세요.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역주행 파트입니다. 바로 첫 곡부터 만나볼게요. 노래 주세요. 기억하냐고요? 기억하냐고? 이게 첫 번째로 나온다고요? 그럼요. 위아래, 위아래. 야, 진짜 이거는 전주만 들어도 그 당시의 어떤 기세? 이런 게 저에게는 그대로 기억나는 곡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화제. 네. 이거 근데 10년 된 곡인 거 아세요? 진짜요? 벌써 10년이나 됐다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2014년 곡입니다. 저도 찾으면서 이 역주행이 10년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는데요. 세상에. 예. 어떻게 보면 K-팝 씬에서 본격적으로 역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기 시작한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곡이 역주행하게 된 이유가 그 직캠 때문이었잖아요. 네네네. 팬이 찍은 그 행사 영상 때문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 차트인하고 역주행하고 음악 방송에 등장을 하고 있던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곡이기도 해서 네. 약간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2014년 여름에 발표가 됐었는데 네. 사실 이제 활동을 좀 오랜만에 하는 곡이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 그 멤버 한희 씨가 있잖아요. 근데 한희 씨가 부모님한테 3년 안에 성공 못하면 내가 가수 생활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딱 3년째가 되던 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곡의 성공과 실패가 지금의 한이라는 사람을 있게도 만들고 없을 수도 만들었을 그런 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직캠으로 차트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발표된 지 한 2달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 음악방송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행사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월간 차트라고 있잖아요. 그 음원 사이트들에서 여기에서 뭐 일간 차트도 중요하지만 월간 차트라는 건 한 달 내내 인기 있었다는 거니까 차이가 좀 있는데 2014년 8월에 발표된 곡이 2015년 1월 월간 차트 1위를 하고 2015년 1월 초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맞아요.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1위로. 그러니까요. 와우. 이거 좀 아티스트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EXID의 위아래였고요. 다음도 주세요. 이 노래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인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곡도 9년 전 벌써 곡이 됐어. 너무 빠르다. 진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이 기억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오랜만이다. 이 멜로디. 그러니까요. 좀 스며드네요. 이게 진짜 역주행곡들이 확실히 맞아요. 있네,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쭉 얘기하면서도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결국에 뭐 사실 위아래도 그렇고 이 오늘부터 우리는도 직캠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쳐서 역주행을 한 곡이긴 한데 그래도 남는 건 노래들이에요. 노래가 가진 힘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역주행이 힘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단한 직캠이 있어도. 그러니까 직캠이라는 건 결국 어떤 불씨를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곡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곡이 좋으니까 계속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곡이 안 좋으면 아무리 뭐 화제 영상이 있어도 화제성이 뭐 일주일도 못 가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우리는 또 따지고 보니까 이때
그때가 좀 그런 직캠과 관련되어 있는 역주행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2014년이 EXID 위아래였고 그러네요. 2015년이 오늘부터 우리는이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즐겁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좀 위험해 보이는 직캠 하나가 화제가 됐었어요. 아마 우디도 기억할 텐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과당 직캠이라고 해서 비 내리는 굉장히 좀 위험한 맞아요, 야외 위험합니다. 무대에서 예. 멤버들이 몇 번씩 넘어지면서도 아이고, 계속 너무 일어나서 노래를 하던 그 영상이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 지금이라면 비판의 여론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저도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그 풀 장면을 찍은 영상이 네. 제가 좀 불굴의 어떤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서서 계속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뭔가 의지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무대에 대한 열정도 그러니까 느껴지고.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너무 아마추어 같은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까 프로로서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니라 무대적으로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좀 뭉클함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막 타임지 이런 데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당신에게 이 영상이 무슨 일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라는 자극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의 코멘트가 나갈 정도로 이제 K-팝을 막 많이 즐겨보기 시작하던 해외에서도 반응이 좀 왔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후에 여자친구는 사실 이 곡 또 뒤에 리듬에 발표되는 그 시간을 달려서 이런 곡까지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곡이 인기가 많아서 이 곡 별명이 작년부터 우리는 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1년을 계속 사랑을 받은 곡으로. 재밌네요. 맞아요. 별명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었고요. 다음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트와이스의 곡이죠.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최신 비교적 최근. 비교적 최근. 그래도 5년 전이네요. 벌써. 그래도 와. 이 곡이 5년 전이라고요? 내 시간 어디 갔어? 내 말이. 내 5년 어디 갔어?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이 곡이 제가 오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에서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게 어떤 사유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곡이 발표된 지 1년도 훌쩍 넘은 시기인 2020년 11월에 네. 갑자기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서 밈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예.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어요. 아, 진짜요? 혹시 기억해요? 근데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디테일을 들어가 보자면 그때의 미국 대선에 붙었던 후보가 네. 그 바이든 알죠. 그리고 트럼프 알죠, 이렇게 알죠. 두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지역에서 조지아주라고 하는 미국의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가 대대로 이제 그 공화당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네. 바이든은 민주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든이 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모습을 네. 보면서 예. 이제 정치계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Feel Special을 배경음악으로 축하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이럴을 타면서 예. 반대로 이 너튜브에 있는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 댓글까지 와서 예. 예,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Feel Special 할 거다. 지효가 프레지던트다. 막 이런 예,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이건 달리면서 몰랐네요. 예. 네, 이 노래가 1년 넘은 이후에 다시 특히 미주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신기한 맞아요. 순간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론 재미있는 게 사실 우디도 케이팝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케이팝이라는 게 되게 정치성을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네네네.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장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노래가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이 되면서 다시 바이럴이 된다는 게 네.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재밌죠? 이게 뭐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쵸. 신나서. 신나고. 정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정말 흥이 막 넘치는 그 상황. 그래서 되게 신기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뭐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경우에도 막 시위 현장에서 같이 부른다거나 그 정말 순수한
순수한 사랑 노래가 네 이런 재미있는 호응들이 또 세상과 이루어지고 있는 K-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끝까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덕분에 뮤직비디오도 거의 5억 회 넘는 뷰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트와이스의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 대선 현장을 뒤집어 놓았던 Very Special 준비해봤습니다. 트와이스의 Free Special 들을게요. 트와이스의 Free Special 듣고 왔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아 좋고요. 진짜요? 네, 너무 흥미로워요. 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 네. 파트입니다. 네네. 노래 바로 주세요. 아, 이건 노래가 좋죠. 그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이 나요. 네. 더 할 말이 없다. 뭐 파트가 딱이네요. 그쵸. 예뻤어. 데이식스 에이, 예뻤어. 아직도 이 노래 전주만 들어도 막 약간 가슴이 애리는 그런 곡인데 네. 제가 너무 놀란 게 진짜 최근 여러분 오늘 차트가 봐도 아마 보이실 텐데 네.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양 수박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 10위권, 20위권 사이에서 이 예뻤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계속 있어요. 오. 네, 지금도 차트인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사실 발표된 지가 7년 된 곡이거든요. 네. 2017년 곡이고 사실 좀 계속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은 곡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데이식스가 작년 말에 다시 완전체로 사회 복귀하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Forever 그 앨범으로 컴백을 한 이후에 네. 오히려 또 뒷심을 받아서 차트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대단하고 뭉클하네요. 노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곡이 그 작년에 이제 데이식스가 완전체로 나온 다음에 연말 음악 뭐 그런 축제 같은 네. 거 방송국들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데이식스 완전체 컴백을 축하하는 의미처럼 네. 데이식스 명곡 메들리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5분 정도 무대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하이라이트에 역시 예뻤어와 또 새해가 시작하면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너무나 상징적인 곡으로 데이식스의 어떤 커리어를 이끌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매력 있죠, 이 노래. 너무나 매력 있죠. 이게 저는 이 록 발라드잖아요. 네. 저는 사실 락은 좋아하는데 락 발라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원래 저는 네. 이 노래는 달라요. 그냥 취향이죠. 그런 건가? 예, 취향이죠. 네, 그래서 한국인은 어쨌든 유전자에 발라드가 좀 심어져 있잖아요. 그쵸. 발라드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좀 가슴이 움직이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정서를 가져가면서도 이 데이식스의 사랑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건조함이 있는데 맞아. 전 그 건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네. 여행 갈 때든 차 안에서 듣다면은 이 코러스 나올 때 그 뭔가 마음이 확 아니야. 싹 아시잖아요. 그 파도가 막 네. 밀려드는 게 아니라 네. 막 철썩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가 막힌 곡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고 그게 결국에는 한 7년여 동안 한국의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리스너들 사이에 일종의 취향으로 자리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데이식스 붐이 다시 오고 있는 것도 네. 이들의 이 음악이 정말 천천한 시간 동안 역주행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바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였고요. 너무 좋다. 다음도 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네. 예뻤어에서만 역주행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하이키의 건사피장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도 지난해를 대표하는 네. 역주행 곡이자 또 데이식스 예뻤어를 함께 만든 영케이 그리고 또 홍지상 씨의 연합 작품 아니겠습니까?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약간 영케이랑 홍지상 씨가 만들어온 그런 어떤 대중 친화적인 락 사운드 같은 걸 배경으로 하면서도 노랫말에 대한 이 뭐랄까 선호도가 진짜 높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역주행도 결국에는 노랫말 덕분에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사를 이 영케이 씨가 썼는데 네. 영케이 씨는 대단한 작사가예요. 이 뭔가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을 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과하다 싶은 표현들도 많이 써요. 이 곡에서도 뭐 악착같이 살잖아. 저는 걸그룹 곡에서 악착같이라는 뭐 가사가 들어가거나 막 살아남아줘, 뭐 꺾이지 마 이런 굉장히 좀 강한 단어가 들어가는 그쵸, 게 그쵸.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하이키가 가지고 있는 좀 건강한 이미지 네. 그리고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단단함과 음. 함께 어우러지면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확 자극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맞았네요. 진짜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유행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뭔가 그런 어떤 시대 정신하고도 잘 이어지면서 잘 어우러지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곡도 발매는 1월 초에 됐었는데 네. 이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100위권 안에 첫 진입을 했던 게 2월 말 이었었어요. 그리고 쭉 1년 내내 사랑을 받으면서 지난해 연간 차트에서 4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랑받은 곡 중에서 40위라는 거잖아요. 그쵸. 상당한 기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들으면은 가사도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작년에는 정말 이 곡 덕분에 힘 얻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였고요.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나왔네요. 이 곡 안 나오면서 어떻게 K-pop 역주행을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 못하지. 예, 감사합니다. 그죠? 펜타곤의 빛나리. 뭔가 준비해봤는데 수상받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수상소감 좀 가실래요? 아, 네? 뭐 저는 차려진 밥상에 마이크만 얹었을 뿐인데, 랩만 얹었을 뿐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역주행 얘기하면서 이 곡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인공도 지금 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는 외연적인 것들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곡도 발표되고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맞아요. 상승할 때까지. 네. 그 장본인들은 그 역주행 당시 기분이 어떤지를 육성으로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일단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고. 네. 근데 이 곡이 만들어지고 이 곡으로 컴백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반대했었어요. 진짜요? 다른 곡을 타이틀곡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회사 안 되겠네. 저희는 네.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무조건 이거다. 이건 무조건 이거야. 네. 우리밖에 못해라는 그 확신이 있어가지고 컴백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팬분들 포함해서 많은 네. 분들이 되게 에? 이랬을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느꼈을 텐데, 근데 저희는 이게 네. 마음속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나온 곡들 중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한 무대 한 무대, 저희는 이 무대를 활동했을 때 당시 무대하는 게 되게 소중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곡을 또 언제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을까? 이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의도가 다 담겨져 있었고 맞아요. 원기욕이 만들어졌었던 곡인 거네요. 맞습니다. 역시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무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더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 무대했었죠. 그래서 그 약간 뮤지컬처럼 꾸며져 있는 맞아요, 무대였잖아요. 노래는 되게 장난스러운데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펜타곤이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유머러스한 면들이 굉장히 잘 묻어난 무대 때문에 저도 이때부터 펜타곤 무대를 더 되게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에너지들이 다 모여서 맞아요. 이 곡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그냥 태어나는 건 없군요. 맞아요. 역주행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군요. 재밌게 했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에게,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에게 확신이 다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지금 소개된 분들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역주행까지 버틸 수도 없었을 거고 그 좋게 기억으로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 바탕이 돼서 역주행에 힘을 주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역주행이라는 거는 보통 네. 그러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어떤 곡 들을까요? 빛나리 들으면 너무 좀 네. 우리 집안만 챙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곡을 한 곡 준비해봤거든요. 갓 뻗어. 아, 제가 그냥 막 불러보는데 데이식스의 예뻤어 준비해봤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왔습니다. 또 오늘 또 해본 적도 없는 사랑에 버림받고 예. 지금 파도치는 바닷가에 찰써 외로 찰써. 항상 기분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좀 들으면. 이상해요. 사람 그러니까요.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자,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팀을 살린 역주행.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역주행 곡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죠? 솔직히. 솔직히 예, 이 노래가 없으면 이 테마가 어떻게 나와? 솔직히 이 노래 안 나왔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예. 기만이죠. 예, 이게 안 나올 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준비를 해봤는데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 곡은 진짜 야, 이런 역주행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역주행이 있구나 싶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도 이 곡이 역주행을 했었던 2021년에 또 한 해를 완전히 장악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죠? 이 곡 역주행할 때 팀 네. 그냥 그만하자, 이제 우리 해체하자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대표인 용감한 형제한테 가서 면담을 잡았는데 그 면담 다음 날인가? 전날인가? 네.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곡이 역주행을 시작해서 이 팀이 다시 뺐던 짐을 숙소에 넣었다고. 그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일이 있구나 싶죠? 진짜 어떻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운명이죠, 같아요. 운명. 그냥 이거는 진짜 뭐 어떤 뭐랄까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쵸.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역주행이 사실 그 인터넷 동영상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인터넷에서 그런 거 좀 유행했었어요. 댓글 모음 영상. 우디도 아마 알 거예요. 네네네. 유명한 무대가 있으면 이제 그 무대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타이밍마다 맞춰서 맞아요, 영상에다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되게 기가 막히게 재밌죠. 너무 재밌죠. 한때 네. 또 진짜 트렌드였었는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사실 이 곡이 발표된 게 2017년이었으니까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네네네. 그 사이에 행사를 정말 많이 했고, 특히 그 가운데 뭐 군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군부대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영상들과 그 밑에 달린 댓글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얻으면서 네. 역주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당연히 발표 4년 만에 음원 차트를 전부 올킬을 했고, 그리고 데뷔 후 지상파 방송 1위 이야, 달성까지 했죠. 소름 그래서 돋는다. 기록이 있는데 네. 이게 참 데뷔 후에 지상파 1위 달성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걸그룹 기록이 있대요. 1854일이 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365일이니까 네. 대충만 계산해도 한 5, 6년? 5년. 5년 좀 정도 넘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 덕분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 회사와는 결별하고 부부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아쉽게 지난달에 그 멤버 유정 씨가 이제 떠난다고 해서 네. 아쉬운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덕분에 계속 이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이 노래 덕분에 됐죠. 진짜 대단한 곡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자,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었고요. 다음도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실까요? 설마 진짜로?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예. 이 인트로만 들어도 이미 모든 분들이 후렴구를 다 떼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해봤습니다. 엠플라잉의 옥탑방. 네. 네,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 팀의 이 곡도 히트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멤버들도 좀 이렇게 부침이 있었고, 네. 결성해서 데뷔한 게 2015년이었는데 이 곡이 히트한 게 201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곡이
그 정규 앨범이나 뭐 EP의 수록곡은 아닌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이 곡이 네. 이제 당시에 플라이 하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엠플라잉이 뭐 단독 공연과 음원 발매를 하나의 포맷으로 하는 네. 뭐 연간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로 발표했던 싱글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식스의 예뻤어도 그랬던 거 아세요? 진짜요? 예뻤어도 Everyday 6라고 하는 네. 그 2017년 1년 동안 매달 신곡을 두 곡씩 내고 매달 단독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데이식스가. 그래서 그걸로 나왔던 곡이었는데 꾸준히 사랑을 받은 거고 엠플라잉의 이 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이 싱글 단위의 프로젝트 공연과 엮은 이제 네. 그 어떤 연장선에서 발표되었고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밴드형 아이돌들이 두 번이나 네,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게 독특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역주행하면 방송 재출연하잖아요. 그쵸. 펜타곤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리믹스에서 맞아. 방송 활동 다 끝났는데 방송을 끝났는데 네.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고. 네. 그죠? 그때 막 다른 버전으로 올라가고 막 이랬던 맞아요, 기억도 맞아요. 나는 것 같은데 엠플라잉 같은 경우에도 이 곡이 1월 2일에 발표가 됐는데 3월에 다시 재출연을 음악방송하게 되고 또 1위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예. 데뷔 4년 만에 1위를 안겨준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엠플라잉의 옥탑방이었고요. 네. 마지막 노래도 주세요. 사실 이 곡은 팀을 살렸다고 하기에는 팀이 너무 잘 되고 있는 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을 살린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다들? 요즘에 제일 인기 있었던 곡이었잖아요. 맞아요. 여자아이들의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지금도 상위권이. 그럼요. 예, 완전 5위권 안에서 계속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줄여서 아딱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딱지. 진짜 그래야 되나? 딱꼭질 같기도 하고. 귀엽네요. 이 곡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 게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완전 그냥 수록곡이었고 타이틀곡은 그 슈퍼레이디라고 하는 진짜 그 여자아이들의 어떤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정규 2집의 무게에 걸맞는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곡은 사실 시작부터 뭐 너무 강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음원 사이트들에서는 완전 바로 반응이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근데 원래 이제 뭐 톰보이라든지 퀸카라든지 하는 곡들이 워낙 음원이 강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엔 좀 어렵나? 라는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네. 무대가 주는 카리스마는 다들 납득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뭐 아이돌 시장 네. 뭔가 그런 엔터 쪽에서는 이 곡이 좋다고 해서 네. 뭐 많은 분들은 그럼 이 곡으로 타이틀곡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건 이거는. 아마추어의 생각. 예.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곡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자아이들의 무대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슈퍼레이디 보고 그럼요.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누구한테나 그냥 좀 편하게 뭐 아이돌 음악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네. J-팝만 듣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합성 비디오 같은 것도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약간 일본 애니 감성이 좀 있어서.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좋아하나 보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 이런 곡은 약간 킬링 트랙으로 앨범에 하나 들어있으면 쌍끌이 가져갈 수 있는. 확실히 정규가 많네요. 맞아요. 밸런스까지 네. 챙기고. 맞아요. 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 그 음원 차트 올킬이 이제 요즘엔 되게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네. 여자애들이 이제 톰보이, 누드, 퀸카가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가 그 뒤를 이었고 수록곡 가운데에서 그런 기록을 가진 곡은 진짜 손에 꼽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네, 대단하죠. 또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대단하네요. 뭐 어떻게 가도 기록을 세우네요. 예. 네. 우기야 좋겠다. 자, 이렇게 유나님이 소개한 역주행 K-팝 다 만나봤는데요. 네. 뭐 오늘 뭐 반박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예, 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예. 또 비나리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줄 정리 네. 또 가봐야죠. 네. 저부터 가볼게요. 음흠. 저 우디가 생각하는 역주행 K-팝은 음흠. 1위보다 값진 순간. 오늘 좋았다. 괜찮았나요? 아,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아티스트에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고. 그거 있잖아요. 그 아티스트들이 맨날 그 역주행이 시작하면 그 네. 매 시간 매일 올라가는 순위를 캡처해서 네. 막 자기 SNS 같은 데 막 올리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팬분들 유니버스한테 그죠, 이거, 그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그죠. 보고 있는 게 맞아? 약간 맞아. 이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건 진짜 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쵸.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1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목표로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럼. 어떤 그것도 물론 매우 값지죠. 중요하죠. 근데 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뭔가 꿈꿔왔던 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한 순간들이 되게 오래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1위를 해도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뭐랄까 이 피드백을 받은 느낌 혹은 나의 어떤 기도가 그럼요. 하늘에 닿은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역주행은 진짜 뜻밖의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지금 눈빛이 상당히 우스어렸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그리고 인생에 또 하나 이렇게 있는 하니까 것도. 또 오늘 이렇게 소개도 되고. 맞아요. 그리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 빛나리, 저 펜타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 뭐 성공했네. 그러니까요. 농담입니다. 인생에 이런 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네. 진짜 손꼽을 감사합니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음. 빛나리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갑자기?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수상소감 돼버렸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좋습니다. 한 줄 평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K-팝 역주행은 열심히 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분 좋은 선물이다. 저는 이게 기분 좋은 선물도 중요한데 결국 열심히 한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한 자, 진짜로. 열심히 한 저희가 사람. 오늘도 쭉 얘기하면서 사실 이 역주행 사례들이 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뭐 직캠도 있고 그리고 뭐 노래를 사람들이 계속 찾으면서 역주행한 것도 있고. 네. 뜻밖의 그런 컨텐츠로 그렇죠. 된 맞아요. 것도 있고. 다시 뭐 끌어올 된다고 하죠. 요즘에는 네. 다시 불려지기도 한 곡들도 있고 한데 그게 결국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대로 노래가 안 좋으면 역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잠깐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역주행을 해서 달려가려면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엔 노래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노래 또는 무대 뭐 직캠이라도 사실 무대가 좋아야 계속 그쵸. 사람들이 반복해서 보는 거니까 그걸 열심히 성심성의껏 만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되게 그러니까요. 훈훈하네요. 뭔가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 역주행이라는 거는 진짜 기분 좋은 선물이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네. 기분 좋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끝낼 마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왔는데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 함께해준 쪼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네. 처음에 테마 정할 때는 단순히 역주행한 K-팝 모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열심히 평소에 살아나야겠다. 이게 기회가 와도 네. 잡으려면 열심히 해놔야겠다. 근데 열심히 한 것도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확실히 운도 있어주는 게 그럼요. 정말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을 잡으려면 네. 결국엔 열심히 해놔야 잡기도 맞아. 잡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맞네요. 네.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본기가 없는데 갑자기 행운만 찾아오면 오히려 바로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맞아.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막
뭘 막 열심히 하고 애써 하다가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음. 이게 뭐라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건 뭐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일 예. 뭐 이런 데 있어서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 예. 행운이 찾아올 때 앞머리를 싹 잡을 수 있어. 누가 지금 밖에 어록 하나 나왔습니다. 어록 만들었어. 예, 김유나 열심히 살자. 이게 무슨 어록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야 이게. 아무튼 네, 그러니까 쌀로 밥 짓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좀 노래 들으시고 네. 설명 들으시고 쪼꼬분들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은 맞아요.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역주행합니다. 좋습니다. 김광의 힙합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들려드리면서 평론가 김윤아 씨와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